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랴오닝함,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죠. 그 랴오닝함을 대대적인 개량 개수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부분을 개수하는지, 앞으로 랴오닝함이 어떤 성능의 항공모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서유럽의 노력이 많은데, 그 중에 덴마크가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불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 네덜란드와 독일도 조금 이렇게 보태서 그 3국이 합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 이야, 러시아 큰일 났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이 안자급 호위함 툰바함에 대한 개량을 다 했고, 여기에서 ESSM 함대공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우리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M270 에메랄레스 공여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 툰바함이 레이더와 ESSM 개량 작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ESSM 실사격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량을 통해 툰바함의 방공 능력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기존 전력에 대한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KFX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세계 각국에서 무기 쇼핑을 이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8억 달러 규모의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2대를 구매한다는데, 우리 정부 당국 도대체 언제쯤 이 신용불량국을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JDAM-ER 정밀 유도 폭탄을 운용하기 시작하자 러시아도 전선에서 FAB-500 멍텅구리 폭탄에 날개를 달아 유도 폭탄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밀도인데, 대부분의 폭탄이 우크라이나군 진지와 한참 떨어진 들판에 떨어져 펑펑 터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루마니아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제101 공수사단 병력이 신규 배치된 제10 산악사단 제1 여단 전투단 병력과 교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전력인데, 최근 몰도바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들이 몰도바 지역에 투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문 가까이 보유 중인 M270 에메랄레스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이 법령을 개정해 육상자위대의 에메랄레스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위해 내각과 법령 개정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호주 해군 안자급 호위함 8척이 있는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만든 군함 시리즈예요. 독일의 메코급이라고 하는 이 모듈식 군함을 가져와서 이제 수입해서 호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한 3,800톤 해서 시기, 덩치, 또 컨셉 대부분이 우리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도 98, 2000, 2002 이 어간에 이제 세 척이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을지문덕, 양만추남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수 취역을 했는데 다 비슷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덩치도 우리 광개토하고 비슷한 3,800톤 정도,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도 광개토와 비슷한 시스페로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스페로는 사거리 한 16km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시스페로 가지고 현대적인 방공 능력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주는 이걸 이제 쭉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호주는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4년도부터 도입한 이 안자급 호위함을 전체를 다 개량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레이더 시스템, 이것도 시파 레이더라고 해서 호주 국산 레이더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 시파 레이더와 연동되는 ESSM 방공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ESSM은 50km 날아가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페로보다
방공 영역이 한 3배 이상 늘어났고 기동성도 훨씬 좋으니까 당연히 여격 능력도 훨씬 올라갔죠. 우리 광개토 대왕도 그 MW08 뭐 몇 킬로 보이지도 않는 이게 방공 레이더냐 싶을 정도의 그 MW08 장착하고 거기다가 시스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운영하면 퇴역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비싸잖아요. 이제는 군함이 얼마나 비쌉니까? 군함 한 척에 뭐 좀 싼 거 한다 하더라도 기본 5천억 그리고 좀 뭐 성능 좋고 하면 기본 1조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30년 쓰고 만다고요? 아니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94년부터 취획한 이 안자급 호위함을 지금도 이렇게 개량해서 앞으로 지금 개량해서 얼마나 더 오래 쓰겠습니까? 40년, 50년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광개토 퇴역하고 그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광개토에 있는 MW08 대공 레이더 바꾸고 여기처럼 우리도 ESSM 뭐 하지 말고 우리는 또 우리 해상형 있지 않습니까? MSM 그거로 바꾸고 해공으로 바꾸어서 하자. 또 그 해공도 사거리도 좀 연장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30년 쓰고 바꾸자. 아니 요즘 이제 공군은 전투기 4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해군도 군함 40년 이상 써야 됩니다. 육군도 탱크 40년 이상 씁니다. 육군 K1 전차 1987년도에 실전 배치됐어요. 근데 그 1987년 실전 배치된 K1 전차 아직도 지금 잘 쓰고 있죠. 그 퇴역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해군 30년 쓰고 군함 퇴역하는 거 공식. 뭐 물론 울산급 호위함까지는 현대전에서 도저히 쓰기 곤란한 그런 저성능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 이해하지만 광개토부터는 아니잖아요. 이거 개량해서 씁시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8억 달러 전량을 차관으로 대출을 받아서 조기경보기 2대를 사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조기경보기가 될지 몰라요. 미국의 E7이 될지 우리 한국의 E737 피사야하고 똑같은 거 그게 될지 아니면 스웨덴 사브의 뭐 이런 게 될지 제인스에서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뭐 자료 사진으로 낸 건데 어느 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 국가가 지급 보증해주고 그렇게 해서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이거 사겠다라는 건데 야 정말 뭐 계획은 좋아요. 조기경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줄 돈은 갖고 시작해야죠. 우리 한국에게 줄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조종사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KF-X 시제기 조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조종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주기 바랍니다. 돈 안 주면 그리고 기한 정해놓고 안 주면 인도네시아는 퇴출하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는 같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제담 그리고 제담 ER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미그 29 또 수호 24 이런 데서 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그런 고가치 목표물도 지금 마구마구 이제 부서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열받아서 FAB 500 이 폭탄 멍텅구리 폭탄인데 이게 이제 500kg이에요. 미국제 무기는 파운드로 하기 때문에 1000파운드 미국제 무기 기준으로 하면 1000파운드보다 더 탄두 중량이 조금 더 무거운 겁니다. 여기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KGB처럼 우리 KGB가 날개 달아서 GPS 유도를 받아서 활공 유도하는 활공 유도 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날개를 달아서 러시아의 이 위성이죠. 글로나스의 유도를 받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 데나 쓰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터지는 거죠. 여기 딱 봐도 지금 뭐 전략시설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터진 거 또는 불발된 거 천지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날개 달려가지고 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냐? 일단 폭탄이 오래돼서 안 터질 가능성 그리고 날개 잘못 만들어서 정확도 떨어질 가능성 또 까보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제밍할 수 있는 그 제밍 주파수 그리고 제밍 장비를 전달해줘서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다 뭐 우리 GPS 제밍 하듯이 GPS 제밍 해버리는 글로나스 제밍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유도가 제대로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루마니아 그 남쪽에 100일 공수사단 1개 예단 전투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그래서 순환 배치해서 미국의 제10산악사단 1개 예단 전투단이 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몰도바에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군 쫓아내는 이 용도로 지금 1개 예단 전투단을 딱 대기를 시키고 있는데, 100일 공수사단을 10산악사단 여단으로 대체했다라는 미군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일본에 이 에메랄레스 우리 한국군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99대, 99대. 그런데 일본 현재 자위대 이 일본 법상 현용 자위대의 장비, 군사 장비를 분쟁 중인 국가에 팔거나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주고 싶은데 분쟁 중이기 때문에 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이 에메랄레스를 이제 다 빼고 지대함 미사일로 다 바꾸는 추세예요. 이 에메랄레스는 용도가 뭐였냐? 러시아, 과거에는 소련이 홋카이도 또는 혼슈로 대거 상륙을 할 때 그 상륙하는 함대를 향해서 그냥 강철의 비를 내리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나 과거 소련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상륙 거부하는 전력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메랄레스 이제는 뭐 필요 없어. 이제는 지대함 미사일로 바꿔. 라고 하는 그 근저에는 어떤 게 깔려있냐? 러시아는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야. 우리 상대는 중국이야. 근데 중국은 이 일본 연안까지, 즉 MLRS가 작동하는 지역까지 중국 함대가 왔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함대가 멀리서 올 때 아예 지대한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때려버리는 작전으로 가자. 바꿨기 때문에 이 MLRS가 지금처럼 99대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크라이나 좀 주자.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법을 현용 자위대 장비를 분쟁 중인 국가에도 팔거나 공유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서 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불과 4년 전 전체 오버홀에 가까운 정비를 받은 랴오닝 항모를 다시 조선소에 입고시켰습니다. 대대적인 개조공사를 통해 새로운 능력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형 J-15 전투기와 FC-31, 무인기 운용 능력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취역한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3월 초 다롄 해군 조선소에 입고되어 대대적인 개장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번 공사는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통이 현재 시각 3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개장 작업이 식별된 랴오닝함은 아일랜드 꼭대기의 3차원 대공 레이더가 제거되고 함 곳곳에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와 자재들이 적재되는 모습들이 식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공사는 지난 2018년 약 6개월간 실시되었던 오버홀 공사 이후 불과 3년 반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사가 보일러와 증기 파이프라인의 교체, 비행갑판 교체, 함교 브릿지 형상 변경, 전자장비 교체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부 장비와 시설들 대부분이 탈거됐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다롄항에서 목격된 랴오닝함은 흘수선 아래가 드러날 정도로 가벼운 상태로 대대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랴오닝함이 이전 개량 공사가 끝난 지 3년 반 만에 또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소식통들은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J-15D 전자전기나 KJ-600 조기 경보기 운용 능력이 부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해군 항공대 소속의 모든 육상 기반 항공기를 공군으로 이관하고 300여 대에 이르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J-15 개량형과 FC-31을 대량으로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공사를 마친 랴오닝함에서 기존 J-15뿐만 아니라 FC-31도 운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 전력 운용 중심지를 남해 함대로 둘 것이라던 기존의 예상과 달리 산둥반도에 추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며 북해 함대의 해군 항공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랴오닝의 추가 성능 개량과 북해 함대 해군 항공대의 전력 증강에 대비해 우리 군도 해역 함대와 방공 전력 강화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랴오닝이 이렇게 다롄 조선소에 입고해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뭐 연료, 물 다 뺐겠죠. 그리고 장비들도 아주 많이 뺀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클수선 다 드러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쑥 올라왔냐면은 여기 앞에 보호까지 지금 이 파도를 가르는 보호까지 지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벼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레이더가 없어요. 레이더가 안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군함의 특징인 억각으로 비껴진 그 대공 레이더 있죠. 그게 지금 떼냈어요. 아마 새로운 어떤 전자장비를 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 레이더 없고 지금 갑판에 보면 컨테이너 많이 갖다 놨죠. 아마 공사 사무실로 쓸 것 같은데 많이 갖다 놨어요. 이 정도로 사무실이 많은 것 같으면 대단히 큰 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뭐 바꾸냐? 이제 함재기 바꾼다라는 거죠. 원래는 J15, 그런데 J15가 너무 성능이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잘못 만들어서 J15B 이제 이거로 들어가고, 그리고 J15 뭐 또 D 전자전기 또는 FG31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이제 대량 발주해서 탑재하기 때문에, 또 조기 경보기 KJ600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중급판 E2D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할 수 있게끔 뭔가 바꾼다. 또 이런 거 운영하려면 이거하고 또 호환되는 전자장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급판 그라울러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비니 시스템 같은 전자전 시스템 지금 붙어 있죠. J15D 이런 것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바꾼다라는 건데,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의 그 산둥반도 이 지역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도 국방TV에서도 알려드렸죠. 이 지역에 공군기지 2개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해군 항공대 기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규모가 크게 이 산둥반도 지역에 해군 항공대 또 항모 운용 시설을 만드는데, 즉 그들의 항모 주력 관심지는 서해다. 남중국해보다 서해다. 왜? 수도방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은 수도방어를 위해서 서해를 강화하겠죠. 그렇지만은 북한과 중국은 자동 개입 조항이 약속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자동 개입을 조약을 했던 중국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산둥반도에 만들고 있는 이 랴오닝 그리고 이 항모 제반 시설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설들이 될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더욱 강력한 해군력, 공군력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250여 대의 각종 기갑 차량을 공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번에는 덴마크가 한 개 전차예단을 완변시킬 물량의 전차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올 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전량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레오파르트 1 운용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올해 중에 인도하기로 한 100여 대의 레오파르트 1 A5 전차와 별개로 덴마크가 100여 대의 동종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올해 봄까지 전부 우크라이나에 반입될 것이라고 트레일스 룬드 폴센 덴마크 경제부 장관 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현지 시각 3월 11일 밝혔습니다. 폴센 장관은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보관하고 있는 독일 플랜스버거 파르주그바우 게셜샤프트 약칭 FFG사를 방문해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3국이 협력해 FFG 창고 안의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한 개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FG 창고에 보관된 레오파르트 1 A5 전차는 덴마크가 퇴역시킨 레오파르트 1 A5 DK 사양으로 덴마크 육군이 운용하던 1A3 사양을 1A5 표준 사양으로 개량하면서 사격 통제 장치와 야간 조준 시스템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이 전차는 퇴역 전인 1994년 보스니아 내전에 나토 지상군으로 투입되어 나토의 탱고2 관측소를 공격하던 세르비아계 무장단체들과 격렬한 야간전을 벌였는데요. 단 한 대의 피해도 없이 한 개 대대급의 적을 격퇴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레오파르트 1 A5 DK 전차는 라인메탈이 보관하고 있는 100여 대의 물량과 별개의 물량인데요.
FFG사의 창고에 있던 전차들의 사양이 더 양호해서 빠른 복원과 우크라이나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량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면 우크라이나는 200여 대의 레오파르트 1A5 계열 전차로 최소 2개 전차 예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이들 중 1개 예단은 올여름 이전까지 준비된다고 하니 올 춘계 공세 또는 여름 이후의 전투에서 레오파르트 1 전차로 구성된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전차 예단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레오파르트 1, 이 독일이 소련의 T-62를 잡기 위해서 만든 전차죠. 레오파르트 1 아주 가볍게, 그래서 이 전차포탄을 안 맞게 기동성 좋게 만든 컨셉이에요. 맞으면 갑니다. 방어력이 약해서. 그런데 공격력은 강해요. 105mm. 우리 K1 전차하고 비슷한 공격력이에요. 그러니까 K1 전차의 능력이라면 105mm라도 지금 러시아가 운영하는 T-72 이하는 한 방에 다 격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레오파르트 1 같은 경우는 먼저 때리면 이기고 먼저 맞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대단히 좋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격 통제 장치가 러시아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먼저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조금 기대를 걸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 레오파르트 1 한 200대 가니까 와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구나 이건 아니고요. 자, 덴마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FFG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팔았어요. 이제 퇴역을 하면서 그 FFG는 이렇게 오랫동안 싸게 사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들에게는 대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사서 덴마크 혼자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3개국이 공동으로 돈을 내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다라는 건데 빠르면 여름 이전, 늦어도 가을까지는 전량 다 준다라고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독일이 기존에 주기로 했던 한 100대, 그리고 이거 100대 해서 한 200대, 그럼 2개 전차 예단, 이걸 나누어서 하면 대여섯 개 기계화 예단 전차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레오파르트 1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520대, 그리고 튀르키예가 350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이걸 아직도 퇴역 못하고 있던 이유는 새로운 신규 전차 밀어내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라인메탈의 이 전차 생산 공장을 그리스로 옮겼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레오파르트 2A7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밀어내게 하면 그 물량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3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타이 전차, 우리 K2 전차 기술 사가지고 만들었던 알타이 전차에 그 파워팩, 엔진 트랜스미션이 빨리 제공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산 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타이 전차가 생산되어서 또 밀어내기 나올 겁니다.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거 200대 들어가면 그리스, 튀르키예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레오파르트 1 운영국이 될 텐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그 나라들이 지원해 줄 수 있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고 러시아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T-62보다는 훨씬 세고 T-72는 먼저 때리면 이기는데 먼저 때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